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욕먹어도 싸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가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연락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운명의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의 임신으로 인해 책임을 지겠다는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욕을 먹어도 싼 이유는 바로 제 아내의 여동생과 바람이 났기 때문이죠. 욕먹을 각오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이며 제 아내는 30대 초반의 보통 정도의 미모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상하게 아내와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벌써 결혼 6년 차인데 말이죠. 처갓집은 딸 부잣집인데 아내 위로 언니 1명 있고 밑으로는 20대 처제가 3명 있습니다. 막내 처제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24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했고 둘째 처제는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첫째 처제는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입니다. 처제들이 사정이 생겨 신혼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서로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서 불편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집에 오면 다 벗고 트렁크 팬티만 입는데 처제들은 처음에는 오빠 뭐야? 우리가 여자로도 안 보인다는 거지? 와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젊은 처자가 3명이나 있으니 웬만하면 바지라도 좀 입으시죠? 오라버니? 하더니 지금은 별 관심이 없는지 트렁크 팬티를 입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봅니다. 나름 10년 정도 헬스를 해서 상체 근육이 단단하고 멋지게 생겨서 어디 가도 욕먹지는 않을 정도인데 처제들은 그런 저를 봐도 별 감흥 없어 하니 왠지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첫째 처제 선영이는 제 몸을 보면 한 번씩 만져보며 와, 오빠 몸 진짜 단단하다. 역시 남자는 몸이 단단해야 해. 그래야 온 몸이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 난 오빠 몸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이쁜 근육들 너무 황홀해. 하며 칭찬과 야한 농담을 섞어서 말을 해주더군요. 선영이는 통통 튀면서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저하고 야한 농담도 잘 주고받고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술도 자주 마시고 헬스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라서 선영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군요. 남자친구도 없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늘 집에만 있는 선영이는 운동하는 건 좋아해서 저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뒤에 있는 야산을 같이 걷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등산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아내는 왜 2사람만 가냐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동생에게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처갓집 딸 5명 중에는 선영이가 제일 미인인 것 같아요. 게다가 헬스를 시작한 뒤로부터는 몸매가 장난 아니게 이쁜 겁니다. 저와 같이 헬스를 다니면 회원들이 제 여자친구인 줄 알고 참 이쁘고 잘 어울린다고 말을 해줍니다. 선영이도 저를 애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인지 저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아내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약간 통통한 편이고 그 반면에 선영이는 여성스러우면서 애교 있고 부친성이 있는 데다가 다리가 길어서인지 키가 커 보여서 제 옆에 있을 때 제가 딱 좋아하는 키입니다. 전 선영이와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아내가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선영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선영이가 백수이다 보니 아내 몰래 조금씩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하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영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높았기 때문에 처제들을 데리고 있을 능력이 되고 용돈도 줄 수 있을 정도예요. 선영이에게 용돈만 주는 것보단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권유도 해봤는데
오빠, 나 솔직히 오빠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처럼 놀고 먹는 게 난 솔직히 좋아. 뭐 때문에 성가시게 일을 해야 해? 오빠, 내가 용돈만 받고 빈둥빈둥 노니까 보기 싫어? 난 일 안 하니까 오빠랑 더 옆에 있을 수 있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영화도 보니까 좋은데? 오빠가 내 이상형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설레고 좋은걸? 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날 만났다면 난 오빠한테 바로 결혼하자고 했을 거야. 내가 언니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 눈치챘지? 하며 저에게 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선영이가 언니 눈치 보느라 요리조리 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조심하고 있었어. 우리 서로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볼까? 하고 말을 하니 선영이는 귀여운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아내보다 사랑스러운 선영이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안아주며 당분간은 서로 조심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내던 어느 날 막내 처제가 저에게 등산 가는 거 같이 따라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회사 임원들끼리 가는 곳이라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그동안 별말 안 했는데 어떤 곳이든 선영 언니만 데리고 다니고 은근슬쩍 선영 언니한테만 용돈을 더 주는 게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하더군요.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라면서 한번 시집 다녀왔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어디까지 간 사이냐고 수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시한 적도 없고 선영이와는 형부와 처제, 그 이상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와이프가 그래, 막내 너 말 잘했다. 어디 가서 쪽팔려서 상담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하기 싫었는데 선영이랑 자기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막내가 집에 오는 길에 자기랑 선영이랑 아파트 공원에서 둘이 껴안고 몸을 비비고 난리쳤다며? 키스까지 했다던데 둘이 무슨 사이냐? 대가리 굴리지 말고 말 똑바로 해라. 라고 무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며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선영이가 형부하고 술 한잔하고 잠깐 술 좀 깨려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만 나눈 것뿐이고 속눈썹 연장한 게 자꾸 눈을 찔러서 빼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그때 선영이와 키스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가 처음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곳에서 몰래 집에 들어가기 전 잠깐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조금만 확인했을 뿐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내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왔는데 아내는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잠자리를 해도 시큰둥해버리니 도저히 여자로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저에게 다가온 선영이의 적극적인 유혹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영이는 너무나 육감적이고 섹시하거든요. 저 역시 선영이가 왜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내와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뒤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는 늘 짜증을 부렸고 화를 자주 냈어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형부하고 처제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게 보이니 아내도 여자잖아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져 갔습니다. 선영이도 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지지 않더군요. 매일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며 싸웠고 선영이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가 언니 남편이라서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형부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뺏어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참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꾹 참고 있을 때 언니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다. 형부가 선택할 수 있게 권한을 줘볼까? 형부, 언니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여자로 보여? 하고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더니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선영이 네가 내 여자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선 아내를 진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언니가 더 소중하다고 말을 하며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영이는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저런 게 동생이라는 게 부끄럽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자는 걸 확인한 뒤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주 가는 술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선영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주변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왔고 선영이를 안아주며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선영이는 언니하고 도저히 한 집에서 매일 싸우기 싫다고 하며 혼자 나가서 살 테니 아파트 하나만 마련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든 자동차든 뭐든지 사줄 수는 있지만 아파트를 사준 걸 알면 우리 둘이 살림 차렸다면서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말을 하니 선영이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언니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빠, 난 언니가 거부하는 잠자리도 자주 해줄 수 있고 원하면 아이도 언제든지 낳아줄 수 있어. 오빠랑 나는 속궁합이 좋을 것 같으니 금방 임신될 거야. 저기 언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오빠가 내 남자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는 다르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선영이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술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영이는 같이 술 먹었다는 걸 언니가 알면 또 난리칠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아내가 난리칠 수도 있으니 그냥 따로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을 했지만 선영이는 막무가내로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선영이와 저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원없이 나누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선영이와 술을 깨기 위해 같이 샤워를 했고 선영이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면 곧바로 뒤따라 가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영이가 먼저 나가고 30분 후 저도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는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린 듯 했고 먼저 들어간 선영이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인상을 한번 찌푸리더니 저에게 다가와 뭐야, 왜 선영이랑 자기랑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게다가 자기 머리는 왜 이렇게 젖어 있어? 대체 어딜 갔다 왔길래 둘이 꼬라지가 똑같아? 하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차 싶었고 솔직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선영이가 갑자기 언니가 하도 질투를 심하게 해서 술 한잔 했다면서 언니랑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 원룸을 구해서 나갈 예정이고 직장에도 다니면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선영이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너가 직장에 다닌다고? 미친. 지나가도 속아 웃겠다. 네 몸 꾸미는 거랑 애교 떠는 거랑 네 형부 꼬시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기집애가 직장을? 게다가 원룸 얻어서 나간다고? 너 돈 있어? 아, 자기가 선영이한테 방 하나 얻어줄 테니 거기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나랑 이혼하면 합치자고 말했구나? 이제 아주 둘이 대놓고 살림 차리겠다고 나한테 통보하네? 미쳤네, 미쳤어. 야, 이런 거지 같은 놈 같이 안 살 테니까 데려가라. 그리고 자기는
날 이딴 식으로 사람 우습게 만들어놨으니 위자료 많이 준비해놔야겠지? 더러워서 니들이 원하는 이혼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가슴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애처로워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파오더군요. 그러면서 선영이에게 왜 하필 형부랑 바람이 나서 네 언니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냐며 이 세상 반 이상의 남자인데 그 이쁘장한 얼굴로 멋진 남자나 꼬셔서 시집이나 가지 왜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파탄시키냐며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울다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걸 본 선영이는 형부한테 화풀이하지 말라고 꼬신 건 자기라면서 자기 뺨을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선영이에게 너무 화가 났는지 선영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치면서 뺨도 때리고 발길질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두 여자를 말렸고 다들 잠자는 새벽이라서인지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 온 경찰에게 부부싸움이 좀 크게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영이는 죄송한 거 아는 사람이 왜 형부랑 처제랑 둘이 바람을 피우냐며 TV를 포함한 거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시는 겁니다. 이러다가 무슨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선영이를 데리고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선영이의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올라와 있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니 선영이는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했고 부랴부랴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고 누가 보면 부부싸움에서 얻어 터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기도 했고 선영이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 병실을 잡아 입원을 했고 저는 선영이에게 이렇게 돼버려서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선영이는 언니가 이혼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가 아는 언니는 질투심도 세고 오기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안 해줄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언니가 이혼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선영아, 기다려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하니 선영이는 언제든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애틋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을 때 의사가 들어오더니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어서 보름 정도만 입원하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산모분에게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 먹는 약도 조절해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푹 쉬어야 아기도 잘 클 거라며 몸조리 잘 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놀래서 의사에게 임신한 거 맞냐고 물어보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신 8주에서 9주 정도 된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놀란 저는 선영이를 쳐다보니 몇 주 전부터 속도 안 좋은 데다가 그날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떴고 제가 혹시나 아이를 지우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저에게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아이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을 하며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내 아이를 소중하게 품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내 아이가 생긴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선영이는 언니에게 배도 차이고 그렇게 맞았는데 유산이 되지 않고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 우리의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선영이에게 당분간만 호텔에서 지내고 있으면 같이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안심시켜주고 여기저기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선영이에게 영상통화로 집을 보여주며 선택해보라고 했더니 48평대 아파트를 가리키며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해주었고 선영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해주고 살림살이도 배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선영이 뱃속에서 쑥쑥 커가고 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기에 아내와 빨리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처제가 임신도 했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정말 미안하지만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하니 선영이의 말대로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영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어쩔 거냐고 하니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한참을 저를 슬픈 눈으로 쳐다보더니
내가 못나서 아이를 못 낳았으니 선영이가 대신 나오면 되겠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선영이를 때렸으니 이런 한심 언니가 또 어디 있을까?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나길 바랄게. 그리고 선영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당신을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당신이 내 동생이랑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동생에게 남편을 뺏긴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겠어. 선영이 옆에는 이제 당신이 있겠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하고 울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동생에게 남편을 뺏긴 여자 딱지가 붙어버렸으니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고 이민을 가야겠다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위자료 외에 돈도 넉넉히 주면 바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아내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우면서도 아내에게 미안하더군요. 아내는 이제는 다른 처제들이나 다른 여자랑 바람피지 말고 이제 선영이와 태어날 아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을 했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선영이와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만삭이니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아내는 이민을 간다고 말을 했지만 다른 동생들이 왜 언니가 도망을 가야 하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며 붙잡은 터라 그냥 한국에서 살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선영이와 아이를 위해 잘 살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